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부터 이제 당원들의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83만 명이 넘습니다. 권리당원들이. 어젯밤 늦게까지 KBS 이 당권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고, 오늘 오후 2시에는 마지막으로 SBS에서 이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막판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참 과거에 보기 드문 굉장히 막장 드라마다라고 할 정도로 이번 이 전당대회는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서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이게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 아니냐, 여권이 당정관계가 원활해서 원팀이 되어서 이 문의조 심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의힘 당을 혁신해야 한다, 개혁해야 된다 라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뭐 어제까지도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 트랙 그걸 막기 위해서 나경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헌신적으로 나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이 나경원의 부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거절을 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이게 뭐 법에는 맞겠지만 그런데 동지로 느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그걸 거절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제 떠나서 문제는 또 인신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동훈이 과연 동지냐, 윤석열 대통령과 앞으로 같이 이렇게 당정 협력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공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또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뭐 처음부터 좀 뭐 이례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동훈이 과연 출마 자체를 할 수 있겠느냐, 한동훈이 출마를 강행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전당대회 내내 한동훈을 놓고 나머지 후보들이,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원희룡 후보가 뭐 일방적으로 한동훈 때리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이 한동훈이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느냐, 아니면 나경원, 이 원희룡으로 표가 나뉘면서 2차 투표, 28일입니다. 결선 투표는 2차 투표까지 갈 것이냐. 2차 투표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조기 후보 단일화는 어려워졌다. 이게 나경원이 친윤 후보다라고 했다가 또 원희룡이 친윤 후보로 나서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조기 후보 단일화도 하지 못했고 당의 변화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이 한동훈의 대세론을 막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1차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냐, 이게 뭐 최대 관건입니다. 한동훈으로 압도적인 지지율이 그대로 모일 것이냐. 한동훈 측에서는 지금 83만 명이 넘는 만큼 조직표가 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또 당원들이 대부분 민심, 당심이 모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변화, 여권의 변화,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조직표가 여전히 있고, 지금 현역 의원들의 조직표가 여전히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한 만큼 이 1차 투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 이 당선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결선 투표로는 가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나경원과 원희룡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80%니까.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특히 당원의 절반이 모여있는 영남권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게 관심거리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윤석열 정부에 또 국민의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사실상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역시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입니다. 정면 충돌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이 총선에 패배했는데 이 책임을 놓고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모두 100% 자기 책임이 있다라고 한 것인데,
사실은 뭐 서로가 자기 책임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았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이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동훈의 출마를 저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뭐 나가서 죽을지언정 출마를 하겠다라고 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내세우는 것은 변화입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여권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 정치권이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문희조 심판을 할 수 있고 문희조 심판에 따른 이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다. 뭐 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에 이 많은 부분에 변화는 가져오겠지만 아직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 리더십에 손상 없이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이 뭐 소위 레임덕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오히려 변화보다는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뭉쳐야 한다. 좀 안주죠. 이 친윤 일부 이렇게 안주하는 이런 입장이 충돌을 한 셈입니다. 감정적인 충돌도 있었고 뭐 이런 정치적인 충돌도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개인 감정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권력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권력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물론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도 큰 뭐 이 요인이 되지만 권력 관계가 현실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친윤 일부 뭐 대표적으로 이철규입니다. 이철규가 나서서 대표적으로 지금 나경원을 내세워 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원희룡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1차 저지를 위해서는 나경원, 원희룡 모두 출마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모두 출마를 했고, 한동훈 죽이기입니다. 소위 한동훈 죽이기가 구체적으로 소문으로만 떠돌던 것이 모두 다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가 터졌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자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에게 그렇게 큰 타격은 주지를 못했다. 그 다음 원희룡이 나서서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자다. 대통령 탄핵을 불러올 수 있다. 한동훈 때문에 총선을 망쳤다. 뭐 이런 식의 계속되는 공격, 이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바톤을 나경원이 이어받았다라고 보입니다. 나경원이 이어받으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좀 과잉 대응을 하다가 이 말에 실수가 있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한동훈의 말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법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역할, 이 법을 지키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였는데, 이게 이제 5년 전에 당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옮겨 붙으면서 이 논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더 다른 한동훈 죽이기에 더 다른 무기가 나오겠느냐라는 겁니다. 뭐 검찰 내부에 있는 검찰 캐비넷이 이제 열릴 것이다. 한동훈에 대해서 다른 많은 공격들, 소문들이 있었지만 잘 통하지 않았고, 이제 더 이상 한동훈 공격거리가 또 나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패스트 트랙 이 부분도 이걸 기소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어제도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희룡이 이제는 뭐 한동훈을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이건 참 이 당 내부의 당 후보 경선에서 토론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아예 뭐 대놓고 이제는 이 단일화가 안 되니까 나경원, 원희룡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 한동훈을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가 터지면 이 김건희 여사가 이 다치게 됩니다. 이 패스트 트랙 이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문제를 5년 전에 패스트 트랙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뭐 폄훼 이렇게 가져가면 이걸 총체적으로 전부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 소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 중인데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데 한동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더 확장시켜서 폄훼로 가져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다치게 되는 셈입니다. 이 모든 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지금 뭐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무시했느냐? 아니다. 깨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만 다치는 경우가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 트랙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기소를 한 것이다.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일부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였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의 수사를 맡았던 것이다. 이런 공격들을 전부 하게 되면 다 윤석열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이 거의 같이 검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이후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이게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하나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사실은 먹혀들지 않는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원들이 대부분의 당원들이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친윤에서 이런 많은 무기를 쏟아내고 이게 상당히 윤심을 반영하고 있다. 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당원들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접지 않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들어 바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친윤이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 들어 바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금 분위기로 흘러왔습니다. 이제 뭐 한동훈이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끝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으로 남아있는데 이 이후에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당 혁신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문희조 심판에 따른 국민적인 지지율을 국민의힘 여권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잘못되면 당 혁신도 못하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더 나빠져서 정말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 최선의 방법과 최악의 상황이 뭐 많이 거론이 됩니다. 전망으로. 지금 전망을 해보면 한동훈에게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이 모이게 돼서 이 1차 투표에서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친윤 일부의 목소리가 이제는 잦아진다라는 점입니다. 한동훈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다면 한동훈은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정치적인 이익도 그렇고 뭐 모든 부분이 그게 한동훈의 지금 스타일상도 맞고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동훈의 변화를 선택하는 그 변화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한동훈과의 갈등도 잦아지게 될 것이고 이 갈등을 부추긴 세력들, 이간질했던 세력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는 한동훈파, 반한동훈파 아니면 중간에서 지금 이 눈치 보는 사람들입니다.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챙길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원들이나 민심이 한동훈으로 쏠리고 있더라도 끝까지 친윤 일부와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윤 대통령, 그게 지금 소위 원희룡의 태도죠. 원희룡이 이게 뭐 3위가 되더라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이 챙길 것이 많이 있다. 자기로서는 대선 후보로서 지금 그래서 단일화도 안 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에 대한 공격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심이 변화를 선택하면 전당대회 이후에 많은 것들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도 혁신을 하고 변화하고 이 윤석열 정부도 성공의 길로 가고 또 문희조 심판도 가능해지는 언제나 이렇게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역시 권력을 나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윤심의 선택, 윤심의 결단에 달렸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당원들이 일부 친윤들 지금 저 행태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총선 전과 총선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변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전당대회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어떤 선택일까? 그게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